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둘 있는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은 서울로 대학 가서 직장을 잡고 살아서 자주 볼 일은 없고요. 시어머니 주변에 효녀인 딸과 효부인 며느리들이 많은지 결혼하고부터 그동안 꿈꿔온 로망을 얘기하시며 딸 같은 며느리를 요구하셨죠. 나는 아들만 있어서 딸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 딸들은 원래 살갑게 대해주고 쇼핑도 같이 가고 연락도 자주 하잖아. 나는 그런 딸 같은 며느리를 보는 게 소원이야.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저는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원하시는 게 너무 많고 디테일하세요. 그런데 제가 살가운 성격도 아니고 저희 엄마하고도 연락을 잘 안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고 살아서요. 그 꿈은 제가 이뤄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엄청 섭섭해 하셨죠. 제가 이렇게 매번 반응하다 보니 늘 어머님은 서운함을 내비치셨고 중간에서 남편이 말라가는 게 보이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이가 둘이 생길 때까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힘들다. 엄마 그냥 딸을 입양하던가 하세요. 자꾸 뭘 요구하시지 말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걔도 참 그렇다.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가 어렵니? 라고 하셨다네요. 에?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데 나 새엄마 생겼어요? 그러고도 포기를 안 하시고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기 전 소원이라는 표현까지 하시길래 이걸 못 들어드리나 싶어서 남편한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만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그렇게 정말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제가 더 살갑게 할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엄마라고 부르고 서로 더 편하게 지내보자고 하시대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며 저도 진짜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할 테니 어머님도 딸처럼 대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전화해서 짜증났던 부장님 욕도 막 하고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서 옷도 사달라고 하고 엄마한테 받아오던 반찬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님, 다른 엄마들은 이거 다 딸 사주던데 저도 이것 좀 사주세요 하며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주로 제 옷, 시계, 팔찌 등등을 고르며 사달라 때렸었죠. 그리고 잔소리도 엄청 했습니다. 딸이 부모님 건강 걱정하는 게 당연하듯 두 분 혈압약 드시고 당뇨는 지켜봐야 하는 수준이셔서 식사하실 때 잔소리도 막 했습니다. 식후 과일과 커피 드시는 습관 안 좋으세요. 특히 과일은 당이 높아서 당 조절하면 과일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과일 깎아오라 하시길래 진짜 건강관리 하셔야 된다고 잔소리하면서 그나마 당 수치에 도움되게 방울토마토 내어드렸습니다. 두 분이 어안이 벙벙하시던데 이건 진짜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요즘은 제가 대놓고 어머니 아버님 일이 건강관리 아니셔서 쓰러지면 자식들 고생만 한다고 대놓고 말씀드리고 2년 주기로 온 가족 건강검진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어머님, 딸 같은 며느리라 이렇게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아이들 보고 싶다 와라 하시길래 아이들 일주일간 보내고 저는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서 신명나게 좋아를 해서 원래는 2주 생각했는데 일주일 만에 KO 하시더라고요. 이후로 또 애들 보고 싶다 오라시기에 어머니, 아버지, 애들 그럼 또 일주일 보낼게요 하시니 아니다, 그냥 전염병도 도는데 조심하시자며 거절을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주말에 어머님 친구 딸 결혼식에도 따라가 드리고 같이 미용실도 가고 백화점 갔을 때 운동화도 사드리곤 해요. 최근에는 지난 주중에 계속 야근하고 너무 힘들어서 시댁 가서 쉬어도 괜찮냐고 여쭤보니 오라고 하셨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가는 길에 애들하고 남편과 햄버거 사 먹고 가서 TV 보다가 나온 메뉴 해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애들이랑 마트 갔다 오시라고 보내고 저는 좀 잤고요. 오셔서 요리하시려고 저를 찾으시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애 피곤한데 자게 두라고 하셔서 요리 다 되어 깨울 때까지 누워서 쉬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예뻐하시는 제일 큰 이유는 술을 잘 마시거든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다 맥주 한 잔이면 취하는데 저는 소주 3병을 거뜬해서 집에서 같이 술 마실 상대가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애들 재우고 시아버지랑 같이 소주 마시다가 취한 척하고 들어가 자버리니 어머니랑 남편이 뒷정리하고 잤고요. 아침에 시어머니가 해장국 끓여놓고 깨우셔서 그거 먹고 양심상 설거지는 하고 커피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엄마한테 전화와서 요즘 왜 전화도 없고 반찬 달라는 말도 안 하냐길래
엄마, 나 우리 시어머님이 옷도 사주고 반찬도 해주시고 애들도 잘 봐주셔. 진짜 엄마 같아. 하면서 자랑을 막 했죠.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며 점심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셔서 아울렛 가서 밥을 먹고 아버님이 옷도 사주셨고 챙겨주신 반찬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을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한두 번씩 가고 하면서 보내니 저번 주말에 시어머니가 드디어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냐? 친정에도 가래요. 괜찮다고 엄마가 오지 말랬다고 하니 샤인머스켓 한 박스를 사주시고는 친정 부모님 드리라고 친정 가라고 하시네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시면서 저한테 친정 가서 엄마 일도 도와드리고 애들도 보여주라고 하라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와서 얼굴 보고 밥 잘 먹고 잘 쉬고 가면 그게 제일 좋다고 엄마가 해줄 수 있을 때까지 해준다고 오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했죠. 한동안 아무 말 없으셨는데 옆에서 남편이 엄마 원하는 거 있으면 엄마 자식한테 얘기해.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어. 엄마 자식은 나야. 엄마가 딸 못 낳은 건 아빠 탓을 해. 하더군요. 조용히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가 얼른 가라고 내쫓으셔서 샤인머스켓을 들고 나와서 친정을 갔었죠. 그리고 아까 저녁에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내가 네가 몇 년 만에 딸처럼 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나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잊었나 보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앞으로 좋은 고부관계로 지내보자. 고맙고 아둔한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했다고 미안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백화점 가고 외식하고 커피 마셨던 거는 좋았으니 가끔 가자고 맛있는 것도 예쁜 것도 다 사준다고 한 번씩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언제든 전화 주시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역시 친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있을 수는 있어도 딸 같은 며느리는 있을 수 없겠죠. 서로의 니즈가 전혀 다르잖아요. 시어머니가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딸처럼 품어주시면 며느리도 노력하고 딸같이 하겠지만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시어머니는 딸도 며느리도 다 원하고 본인의 요구사항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하지만 저도 어머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느낀 것도 많습니다. 진짜 가식을 버리고 대하니 어머님이 때로는 귀엽더라고요. 애들 봐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앞으로는 서로 좀 조심하면서 진심이 우러나는 범위에서 챙길 건 챙겨드리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활도리는 다 하지만 부당한 요구는 거부하며 스스로를 착취하고 검열하는 며느리 역할에서 벗어나셨으니 얼마나 현명한 일인가요? 앞으로도 딸 같은 며느리로 늘 행복하세요. 사실 딸보다야 훨씬 착하고 다정하고 부지런하신 거죠. 진짜 딸들은 저렇게까지 살뜰하게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이: 저희 집은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두 분이랑 우리 가족 다섯이서 해외여행 몇 번 갔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고 본인이 시어머니라 다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원하시는 분들은 딸이라는 게 얼마나 본인들 기대와 다른지 아셔야 할 텐데요.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종종 명절 후에 며느리들의 에피소드가 궁금해서 와서 눈팅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저도 글을 씁니다. 저에게도 시어머니와의 많은 사건들이 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늘 돌려가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어 친정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에게 매년 김치를 보내드려요. 그에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보내는 것이 이번에 홈쇼핑 밀키트 같은 거였습니다. 엄마가 보내드리는 거에 비해 솔직히 성의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화가 나는데, 친정 어머니 성격이 워낙 두루뭉실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남 퍼주기 워낙 좋아하셔서 김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문제 삼으면 또 두 집안 난리 날 것 같아서요. 아무튼 결혼생활 4년 동안 계속 그렇게 김치를 받아서 드시다가 언젠가 한번 니네 어머니 김치에 미원 넣었니? 하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 집 주방엔 미원이 없습니다. 제가 조미료 맛을 싫어하고 아버지도 싫어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미원이 없이 간을 해서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천연으로 조미료 만드는 걸 좋아하시고 요리에 일가견이 있으셔서 저희 엄마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김치 하나는 기깔이 나요. 유명하고 맛있다는 전라도 김치 맛이에요. 친정엄마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어쨌든 시어머니께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당하기도 하고 벙찌기도 해서 네? 저희 집 미원 안 쓰는데요?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왠지 기분이 묘하게 나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대하고 싶고 가식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서 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전화 드리는 것도 마음이 우러날 때나 어머니가 궁금하거나 걱정될 때 전화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과 말들이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시더라고요. 숙제 전화라고 하나요? 뭐 한 달에 한 번쯤 전화 드려야 하고 어머니 생신상 차려드리길 원하시고 명절 때 음식을 해서 가져가면 또 그게 대접받는 것 같으시고 아들한테 제가 보약을 해주는 게 제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른이 어른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면 본인의 위계를 무기 삼아 아랫사람을 늘 깔보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지혜와 연륜으로 아랫사람을 품어주며 아랫사람의 고민을 묵묵히 들어주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조언을 건넨 후 그 후에 아랫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조용히 바라보며 응원해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자입니다. 본인이 저보다 위에 있는 마치 상사 같은 권위를 누리고 싶으신 건지 제가 어머니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하면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말대꾸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두세 번 어머니와 충돌이 있었고요. 충돌 이후 아직 30년 정도 살아온 제가 60년 넘게 사신 어머니를 이겨 먹어서 무엇하리라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이해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1, 2년 정도를 계속해서 어머니 요구에 대해 맞춰드리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처가에 1년에 전화 한 번 하지 않아요. 남편은 어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 초반에 왜 처가에 연락하지 않느냐 나는 시댁에 하는데 하면서 많이 싸웠으나 살다 보니 사람이 바뀌지 않고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해서 남편이 친정에 전화하지 않는 거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도 횟수가 많이 줄었고 친정 부모님께는 제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챙겨요. 친정에서는 딱히 서운하다 표현하지는 않으십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라, 어머니께 연락 자주 드려라 이런 말만 늘 친정에서 들었죠. 시어머니는 이혼을 일찍 하시고 홀로 외아들을 키우셨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는 안쓰럽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저도 참았습니다.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가 친정을 욕해도 참았고 어머니가 저를 그 어떤 무시를 하셔도 참았어요. 본인 아들 밥은 내가 챙겨야 하고 네 밥은 네가 챙겨 먹어라. 너만 참으면 우리 셋이 다 편하지 않겠니? 그러니 참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서요. 그러다 이번에 전염병에 걸리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이랑 저 같이 걸렸는데 누가 어디서부터 옮아왔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오히려 증상이 경미했고 제가 더 아팠습니다. 입맛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많이 아팠고요. 완치 판정을 받고도 둘 다 좀 조심하자고 해서 한동안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만나지 않았고 전화나 카톡으로 연락 주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웃긴 게 제가 걸렸을 때 통화하면 시어머니 반응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뭐하냐 집에서 푹 쉬고 팔자 좋겠다. 근데 너가 아무리 입맛 없고 아파도 네 신랑은 밥은 꼭 챙겨야 한다. 아무리 아파도 와이프는 남편 밥을 챙겨줘야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열나고 진짜 아플 때였거든요. 뭔 개소리인가 싶고 너무 아파서 대충 내내 하고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또 메시지가 오셔서 라면 먹지 말고 밥상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물론 답장은 안 했는데 메시지 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죠.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제가 더 아프고 죽겠는데 무슨 밥을 해요. 진짜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서럽기까지 한데 그리고 죽 시켜 먹고 둘이서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 그 와중에 입맛은 도는지 밥을 먹고 간식을 먹고 시켜 먹고 엄청 잘 먹었고요. 맨날 저런 말투인데 몸도 안 좋은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확 폭발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꼬박꼬박 내내 안 하고 말대꾸도 엄청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사이가 안 좋아진 것은 같아요. 예전엔 그래도 제가 어머님 하면서 말도 걸고 했는데 연락 와도 받기도 싫고 제가 하기도 싫고 명절에도 그냥 대면대면 살갑게 하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졌고요. 이렇게 멀어지는 계기가 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대꾸했다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느그 엄마, 느그 아빠 이러면서 가정교육 운운하시고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제 욕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에게 전화를 해서 2년 전은 하시고요. 우리 집안에 못돼 먹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쩌고 저쩌고
정말 어머니의 막말과 아무 이유 없는 억지 논리와 며느리 찍어 누르기에 지쳐서 어머니를 안 보겠다라고 남편에게 통보를 했고, 남편도 전염병 사건 때 제가 얼마나 서운해했고 시어머니가 너무 했는지 알기 때문에 수긍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뜻을 전달했나봐요. 그제서야 저한테 장문의 메시지가 와서는 미안했다. 너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너무 심했다. 서운함 풀고 우리 집에 와라 라고 하시는데, 이런 반응도 예상 못한지라 당황스럽긴 하더군요. 아마 아들하고 관계가 끊어질까봐 걱정되셨겠죠. 그런데 전 관계 회복은 이제 못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아픈 와중에도 자기 아들을 챙기라는 그 시어머니의 심보를 다 알게 된 마당에 어머님한테 웃으면서 진심으로 못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진심을 다해 대해보려고 했으나 시어머니랑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남편도 차마 다시 생각해볼 의지는 없냐 이런 말은 못하네요. 친정 엄마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하시는데 그런 소리 마시고 다시는 김치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저는 시어머니 없었다 셈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 받기 싫고 행복하게 우리 가족들만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